일단 이게 제 수강 후기 지금 받아온 건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학생 한 명 같이 들어올 건데, 수학 선생님과 같이 이 학생이 이제 국어 전체 종합 1등입니다. 일단 국어 전체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사실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기고사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띄었던 학생이어서 이 학생은 조금만 포인트를 살짝만 더 잡아줬을 뿐이고, 그래서 일단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부터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인데, 처음에 1학기 때는 3등급이었고 1등급으로 오른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에 기본기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없었고, 실력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되게 엉뚱하고 국어를 자꾸 수학으로 접근하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가지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 약간 국어를 그동안 굉장히 애매하게 공부했었는데, 그 국어의 애매한 지점을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수강 후기를 넣어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강사 배성재입니다. 저도 지금 수업 중에 나온 거라서 조금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북일고 내신 시험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북일고 아이들의 국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북일고를 사실 원래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었고, 북일고를 제가 2학기 때부터 담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엔 제가 외대국어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담당을 하고 나서 인원은 매 시험마다 계속 증가하였고, 작년 북일고 국어 전교 1등은 제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북일고 아이들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국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정말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런 떨어지는 지점은 사실 지금 요 기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질문을 갖고 온 건데, 혀를 내두르다, 놀라거나 어이없다는 뜻인데, 학생은 지금 안타까운 거하고 어이없다는 거의 의미의 차이를 모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혀를 내두르다라는 자체의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일고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에 몰빵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어의 기본적인 어휘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북일고 국어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건 작년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겉과 속이 다르다를 사자성어로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실까요? 예, 지금 누가 표리부동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북일고 애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겉바속촉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문해력들이 조금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국어 내신적으로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은, 교과서는 북일고는 계속 전통적으로 창작과 비평이라는 요 출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출판사의 단점은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학생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많은 출판사인데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양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고, 북일고가 부교재를 쓰는 애가 있고 부교재를 쓰지 않는 애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 쓰지 않았고 올해는 교과서가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일단은 갖고 온 건데, 어차피 교과서는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험 범위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셔야 될 것은 문항수입니다. 문항수가 총 31문항입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시험이 보통 시험이 많은 편인 학교들이 대치 지역에서 28문항 정도인데, 북일고는 이 31문항이고 더 큰 문제는 서답형이 50점이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서답형이 사실상 점수의 키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또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결국 핵심은 점수를 버릴 건 버리고 주술 건 주셔야 된다. 시간이 부족하고 서답형의 쓸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점수를 맞을 걸 가져갈 것인지,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북일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북일고 시험 특징, 제가 굉장히 이상한 표지에 만든 넣어놨는데, 제가 아이들 그 교재 표지로 썼던 건데, 네. 시험 특징에 대해서 거기에도 잘 써놨지만 일단 압축적으로 몇 개만 좀 뽑아보자면은, 첫 번째, 일단 북일고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문항수가 많다는 겁니다. 즉 전형적인 타임 어택형 시험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이 문제들을 다 못 보는 학생들도 실제로 되게 많고, 검토를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최대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요하는 게 북일고 국어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학의 경우 일단 크게 문학, 문법, 독서인데 사실 독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문법과 문학인데 이 문학에서는 외부 지문을 활용한 선지들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 외부 지문 선지가 굉장히 킬러 문제들이 되게 많고 사실 정상적인 고1 수준의 학생들이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제지나 이런 내신 대비 자료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걸 외묻지 않은 이상한 생뚱맞거나 낯선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사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말만 조금씩 바꾼 응용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북일고는 항상 이런 교과서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의 기본 개념 문제들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일단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학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수능형 문항이 출제가 되지만 문학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북일고 국어의 핵심 전략은 문법 문제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받고 문학에서 버릴 문제는 빠르게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모의고사를 총 4번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있는 지문 3개가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되고 그 3개 중에서 하나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학과 문법이 주로 변별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실제 지문을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고산국어과, 제가 실제 자료에도 다 예시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고산국어과라는 이 작품이 지금 선지에 이렇게 5개가 등장을 하고 요거와 유사한 거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제가 이 시험지를 일부러 전교 1등 학생 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학생도 보면은 2번은 답을 고르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골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시 가볍게 살짝만 보시자면은 읽었을 때 주모복거라는 단어와 학주자라는 한자어를 모른다면 이 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기준으로 이 고산국어과를 출제할 때는 무조건 여기에 주석을 줘야 되는데 북일고 시험은 주석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이 외부 지문의 수준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을 사실상 이 작품을 모른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과감하게 버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거를 맞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이 고산국어과라는 작품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그나마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이 작품을 아예 모른다면 이건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일고는 사실 좀 기본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학습도 좀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요게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천안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자마자 2번이 학교에서 발표한 정답인데 3번만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학원에서 그렇게 공지 문자를 뿌렸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2번 문제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거 그 어떤 국어 강사나 국어 선생님한테 갖다 줘도 똑같이 3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만 발문에서 발상 및 표현, 즉 표현까지 고려했을 때는 3번이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한 건데 즉 북일고는 항상 문제에서 좀 약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 하면은 뭔가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국어의 항상 기본적인 표현법이나 이런 기본 개념이 탄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학 당사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시로 갖고 온 게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뚱맞은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 5번 선지를 골라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딱 보기에도 간결하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나가 보기보다 훨씬 더 간결해 보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다만 북일고 아이들 중에서 이런 국어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 학생들은 이런 선지를 처음 만났을 때 현장에서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데 사실 이거는 시조라는 갈래와 가사라는 갈래의 갈래상의 특징의 차이를 아냐를 물어본 교과서 기본 개념 문제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었던 외부 지문 문제와 달리 이 문제는 반드시 맞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런 기본 개념을 잡아줄 겁니다. 자, 반면에 제가 일단 문법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 딱 보시기에도 문학에 비해서 문법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일고는 반드시 문법 문제에서 일단 최대한 고득점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문학 문제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는 그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문제도 제가 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 부분 점수가 일단은 있긴 하지만 배점이 12점입니다. 북일고 1등급 커트라인이 작년 기준으로는 88점 정도였었는데 이 문제 하나만 틀리면은 사실상 1등급이 날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제들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걸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은 기본 점수 시작점이 3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에 대한 훈련도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신 기간에 들어가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서술형 예상 문제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사실 나올 만한 수준에서 나왔고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다만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아이들이 좀 약간 서술형에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서술형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서술형 배점 6점인데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 충분히 나올 만한 개념이었고 나올 만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서술형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문제를 갖고 온 예시는 일단 요 정도인데 그 북일고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제가 평을 물어보는데 시험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잘 보는 아이들은 잘 봤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못 봤다. 70%는 맞고 30%는 틀립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은 국어를 평소에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평소에 잘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사실은 공평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30% 틀렸다는 건 뭐냐?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내신 시험이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즉 국어의 기본 실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신 시험 공부가 들어가야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북일고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어 실력이 기본이 되게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 이번에 1학기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북일고 내신에 완전 초점을 맞춰서 수능의 가장 기본기인 글을 읽는 방법부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북일고에 맞춘 아예 새로운 커리큘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북일고 고득점 전략은 뭐 크게 별다를 내용은 없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가 내용은 바뀔지라도 기본 출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교과서 내용의 완벽한 숙지가 일단 기본적인 핵심인데 이 북일고가 아직 1학년 국어 선생님이 누가 되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김설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고정으로 1학년을 담당을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3분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네 분이 필기가 통일이 전혀 안 됩니다. 네 분이 필기가 다 다르고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 뭐 제가 틀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북일고는 항상 필기 네 분의 선생님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직접 다 받아서 필기 제작 노트를 통해서 최대한 이거는 어떤 선생님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 없고 이건 정도는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줄 건데 항상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과 학교 수업 즉 필기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일단 북일고 시험의 고득점 전략입니다. 두 번째 서답형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깎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일고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서답형 대비 훈련을 위주로 시킬 거고 세 번째 다양한 문제를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과 다르게 고등학교 기출 시험들 북일고랑 시험 경향이 비슷한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대치 지역에도 있고 그런 학교들의 제가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고난이도의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결국 북일고 시험은 문법을 잘하는 학생이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은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문법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이 결국은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제 방학 커리큘럼에서도 사실 이 문법이 가장 뼈대를 이루어주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살짝 수업 예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들 대부분 요 국어 굉장히 공부하는 거 싫어할 텐데 분필이 아이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법을 암기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북일고 바뀐 교과서상으로는 아마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나오게 될 텐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 표를 그냥 다 외우라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업을 통해서 이 표를 제가 어떻게 암기 없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에서 항상 뭔가 두 개가 나눠질 때는 항상 그 기준이 중요해. 격식체, 격식 있는 장소에서 쓰는 말, 즉 공식적인 장소에서 쓰는 말이야. 그럼 내 기준에는 직장, 뭐 너네 기준에서는 학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반대로 비격식이라는 건 이거의 반대, 비공식적인 장소, 즉 가족이나 친구한테 쓰는 말이겠네. 자, 그래 놓고 나서 안에서 또다시 4개, 2개로 나눠지는데 하십시오체 2번 높이는 거, 하오체 1번 높임, 하계체 1번 낮추고, 헤라체 2번 낮추고, 해요체 1번 높임, 해체 1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자, 봐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한이. 한이. 자, 한이가 무슨 체의 의문문일까? 이걸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 보통 너네는 요거를 해체의 의문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봐. 자, 해체. 가족한테 쓴다 그랬잖아. 너네 어머니한테 반말할 수 있지. 엄마 뭐해? 괜찮지? 너 근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하니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 저녁이 안 나오지 않겠니? 엄마 입장에서 한 번까지는 오케이. 근데 몇 번 낮춘 거야? 2번 낮췄네. 그러니까 이 한이는 헤라체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이 개념을 정리하게 된 원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제가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도 같이 설명을 할 거고 하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합시다. 이 합시다가 또 부기고 시험에서 2번째로 많이 나와. 그럼 생각해봐. 합시다. 일단 격식체라는 건 납득될 거야. 그럼 내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원장님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 자, 내가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 퇴근합시다 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날이 나의 마지막 퇴근이 되지 않겠니? 원장님 입장에서 몇 번 높여줘야 돼? 2번. 근데 나는 한 번밖에 안 높였으니까 즉 합시다는 하오체가 되는 거야. 즉 제가 수업 때는 이 개념의 원리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얘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는 아이들이 되게 재미없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는 기본적으로 재밌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배우되 쓸데없는 암기는 최소화시키고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기고는 특히 문법이 기초가 되어줘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문법에 굉장히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기반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 수업은 일단은 일요일 2시부터 5시에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문학 1시간, 문법 1시간, 독서 1시간에서 아이들 내신 시험 들어가기까지 10주 정도의 시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주 정도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문법에 반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재는 제가 재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 북일고 내신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제가 아예 커리큘럼 자체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 커리큘럼에서 작품 내용을 북일고 내신 수업하고 좀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되 이 수능 수업을 내신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일고에서 표현법 문제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법도 명확하게 공식화를 시켜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마 아이들 표현법, 뭐 영탄법이라는 표현법 알 겁니다. 다만 그 영탄법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어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원래 이과입니다. 대학을 총 3번 다녔고 실제로 저는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사관학교도 이과로 갔었고 공대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 단 한 번의 실수가 이제 국문과를 진학을 하게 된 건데 여자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진학을 했고 그 여자친구와는 지금 헤어져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국어를 처음에 가르칠 때 저런 추상적인 내용이 너무 싫어서 저는 이 모든 추상적인 내용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법을 판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이 조금 선호할 만한 수업이 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분당에서 북일고나 외대북어를 하기 이전에는 원래 낙생고 수업이 제가 제일 유명했었습니다. 낙생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학년에 120명씩 또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 그때 당시 제 수강생은 3명 빼고는 전부 다 이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과식 국어를 좀 지향을 하는데 그 이과식 국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거 없이 말로 설명하는 거 없이 모든 거를 약간 공식화시키는 경향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 과제 주간지 즉 하루에 나눠서 조금씩 풀 수 있도록 과제집을 조금씩 나눠서 줄 건데 지금 국어학원 보내보시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실 학원들이 이렇게 매일 과제를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매일 과제를 언제 푸냐? 학원 오기 전날 풉니다.
그게 보통 기본적인 아이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북일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북일고 말고 낙생곡을 잘못 넣어놨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매일 자정까지 과제를 카톡으로 영상으로 인증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북일고 지금 49기 학생들한테도 써봤는데 굉장히 아이들 반응도 좋고 과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오고 있고 과제 수행률이 사실 남고치고 80% 이상이 나오기가 힘든데 과제 수행률이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는 항상 기본적으로 과제를 해야지 성적이 느는 과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런 이벤트 말고도 더 많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동기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계획 중인데 기출풀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기출풀이가 그냥 학생이 와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북일고 2학년 아이들 클리닉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학교에 있었던 1, 2, 3, 4, 5번 선지 문제 여러 개를 제가 선지를 하나하나 다 뜯어서 OX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1, 2, 3, 4, 5번 선지에서 1번, 2번을 지우고 4번을 지웠는데 3번 선지 살짝 애매한 것 같은데 5번은 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5번을 찍고 3번을 모르더라도 5번을 골라내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사실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3번 선지가 사실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부러 다 뜯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요거 오면은 이 OX를 풀고 제 조교한테 이제 채점을 받을 건데 조교는 절대로 답을 안 알려줄 겁니다. 뭐가 틀렸네? 근데 틀린 게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다시 가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를 보통 한 30개 정도의 문제를 내는데 이 30개 문제 정도를 내는데 아이들이 보통 클리닉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내신 기간에는 이거를 계속 제가 매회 반복시켜서 북일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방학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시험 선지가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치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이런 커리큘럼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요게 일단은 제가 커리큘럼으로 짜놓은 건데 일단은 북일고도 마찬가지 1학기는 크게 현대 파트가 진행이 되고 2학기는 고전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9주차 10주차에 고전문학 맛보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 고전문학이 외부 지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은 사실 아이들이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서 그렇지 읽는 것만 읽히면은 더 현대문학보다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요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혹시 모를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를 진행을 할 거고 문법은 기본적으로 국어의 단위부터 품사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품사라는 파트가 사실 아이들의 시험범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품사를 모르면은 심도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법이든지 어떤 언어든지 문법은 품사가 항상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품사 파트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의문의 변동 시험 범위 첫 번째 시험 범위까지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과제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메일 과제 제공을 할 거고 테스트 아이들 항상 등원하면 테스트 보고 그 테스트 결과 내용 제가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클리닉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출풀이 모의고사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사실 북일고의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질의응답입니다.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아이들이 질문을 그때그때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지금 북일고 아마 대부분 알아보시는 학원들이 이 질의응답과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을 해도 질문의 답변이 너무 느리고 답변이 불친절하다. 제가 북일고를 작년에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기존의 그 불만 사항이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응답은 정말 목숨을 걸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도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답변도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새벽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질의응답만큼은 제가 요거는 장담드릴 텐데 아이들이 바로바로 질문에 궁금한 점 내신 기간에 언제든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 필요하다면 제가 시험 전날 북일고까지 내려가서 아이들 질문을 또 받아줄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외대부고는 지금 매번 이렇게 해오고 있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북일고도 이번에 제가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직접 내려가서 시험 전날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피드백은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 초기형 버전이고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고 있고 내신 기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과제가 몇 주차 과제가 안 돼 있는지 그걸 제가 누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갈굴 거긴 한데 집에서 같이 갈궈 주셔야 아이가 과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내용까지 다 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 수강 후기 지금 받아온 건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학생 한 명 같이 들어올 건데, 수학 선생님과 같이 이 학생이 이제 국어 전체 종합 1등입니다. 일단 국어 전체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사실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독일고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띄었던 학생이어서 이 학생은 조금만 포인트를 살짝만 더 잡아줬을 뿐이고, 그래서 일단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때부터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인데, 처음에 1학기 때는 3등급이었고 1등급으로 오른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의 기본기 없었습니다. 네, 굉장히 없었고, 실력도 사실은 없지는 않은데 되게 엉뚱하고 국어를 자꾸 수학으로 접근하려는 약간 그런 학생이었어가지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 약간 국어를 그동안 굉장히 애매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국어의 애매한 지점을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단 수강 후기를 넣어놨는데, 뭐 북일고 국어, 뭐 아이들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든 성적이 바로 반드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애매한 지점이 없게끔 그렇게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에 다시 들어가야 돼서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